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올바르고 알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동안이 미의 기준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얼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죠. 동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얼굴에 볼륨감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 여러 부분에 꺼짐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형외과 민경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0대처럼 탄력 있는 피부, 모든 여성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 얼굴은 언제부터 이렇게 탄력을 잃고 노화 증상을 겪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우선 젊음 자체가 아름다움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젊게 보이는 것이다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방이식이야말로 젊게 보이는 그런 회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안 외모는 아름다운 눈, 코, 입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입체감을 잃지 않고 탄력 있는 얼굴 라인일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에서 30대로 가면서 얼굴 살이 빠지는 등 전체적인 피부의 노화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얼굴에 생기는 대표적인 노화 현상으로는 주름과 처짐, 그리고 눈이나 볼 주위의 꺼짐 현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매끈한 얼굴 라인을 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저 근데 얼굴이 꺼지고 또 피부 탄력을 잃게 되면 아무래도 나이보다 좀 더 늙어 보이겠죠? 네. 얼굴 살이 꺼지고 피부 탄력이 줄어들면 나이 들어 보이고 생기 없는 얼굴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얼굴 중에 어느 부위가 좀 주로 꺼지나요? 이마는 물론 앞볼, 옆볼, 팔자주름 등 꺼지는 부위는 다양합니다. 자, 이마, 볼, 팔자주름 이렇게 부위는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치료를 원하는 부위는 어딜까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동그랗고 볼록한 이마 모양을 선호해서 이마 부분의 시술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데요. 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주로 팔자주름이나 관자놀이, 꺼진 볼 부위의 시술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노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은 보통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부터 안티에이징 관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기 전에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안티에이징 관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료하시다 보면 어떨까요? 아직 탄력을 잃지 않은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주름이 생기기 전에 보톡스를 시술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얼굴이 마르신 분들은 필러로 좀 더 젊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꺼지거나 노화된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방 이식. 자, 지방 이식이 필요한 사람 보통 어떤 상태의 사람일까요? 우선 이마가 낮거나 볼살이 좀 쏙 빠져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 필요합니다. 또 입가에 팔자주름이 생기거나 함몰된 부위가 있는 경우 또 이를 교정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방 이식을 하면 이제 볼륨이 생기다 보니까 얼굴이 커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볼이나 팔자주름 등 꺼지고 밋밋한 부위에 적당한 볼륨을 채워주면 오히려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넓어 보이던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나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요. 네. 지방 이식은 주입하는 지방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위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하는 부위 어디에나 이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방 이식이 가능한 얼굴 부위는 어딜까요? 네, 거의 어느 부분이든 가능합니다. 이마와 관자놀이, 앞볼, 옆볼, 앞턱, 팔자주름, 애교, 입술 등 많은 부위의 이식이 가능합니다. 특히 꺼진 눈꺼풀 부위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할까요? 네, 얼굴 전체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지방 이식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얼굴 지방 이식과 신체의 다른 부위의 지방 이식 차이점도 좀 짚어볼게요. 지방 이식은 사실은 얼굴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부위에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흡입해서 다른 부위에 이식을 하는 것을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얼굴 지방 이식과 가슴 지방 이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부위든지 필요한 양의 지방을 각각 여러 층에 골고루 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지방 이식과 가슴 지방 이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가슴 지방 이식의 경우에는 보형물보다는 큰 사이즈의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네. 가슴에 지방을 이식하면 볼륨이 증가하고 지방세포의 분열 및 분화, 그리고 재생되는 효과가 개선돼서 만족도 높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보형물과는 달리 가슴 지방 이식은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지방의 양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마른 체형의 경우에는 가슴에 이식할 충분한 양의 지방을 채취할 수가 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슴에는 지방 이식보다는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얼굴에도 그런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얼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로는 코 수술 시에 넣는 실리콘이 가장 대표적이고 네네. 이마나 앞볼, 팔자주름, 앞턱 부위에도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보형물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은 시간이 지나면 볼륨이 감소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내 것처럼 자연스럽고 큰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보형물은 볼륨이 감소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치가 틀어질 수가 있고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 보형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위 보형물 삽입 수술이 지방 이식 수술로 현재 많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잘 상의하신 후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 이식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 이식에 필요한 지방은 주로 어느 부위에서 흡입을 하는 걸까요? 우선 허벅지나 복부 등 지방이 많이 축적된 부위에서 지방을 흡입해서 지방이 필요한 부위에 이식을 합니다. 수술 과정 중에는 채취한 지방을 멸균된 용기 안에서만 보관을 해서 최대한 공기 등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지방만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과 생착률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을 흡입하는 부위는 허벅지와 복부가 주로 쓰이는데 그 부위에 혹시 뭐 상처나 흉터가 남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지방을 채취하기 위해서 절개하는 부위는 1cm 미만으로 좀 작고 배꼽이나 골반뼈, 팬티라인, 엉덩이 및 주름 등 흉터가 좀 눈에 안 띄는 부위나 속옷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남거나 뭐 눈에 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복부는 사실 그 지방 흡입술을 하는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지방 이식을 위해서 복부에서 이제 지방을 흡입할 경우에 그런 효과도 좀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얼굴 지방 이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100cc 내외 정도의 지방을 뽑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뽑은 만큼은 날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뽑은 만큼은. 네. 자, 그럼 그 흡입한 지방은 어떻게 이식이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지방을 이식할 때는 18게이지 바늘로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이 구멍으로 지방 이식을 할 때 쓰는 우리가 캐뉼라를 넣어서 지방을 주입합니다. 네. 이때 필요한 양의 지방을 각각 여러 층에 골고루 이식을 해야 지방의 생착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채취한 부위의 실밥은 보통 일주일 정도의 제거를 하게 되고 지방 이식 부위는 바늘로 찔렀던 부위는 테이프를 붙이고 하루 이틀 만에 제거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식 전후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수술 전에 주의할 점은 따로는 없습니다. 네.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소요되고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을 마친 후에도 일상생활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근데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가 깨고 나면 그 지방을 흡입한 곳, 또 이식한 곳, 좀 통증이 많이 남을까요? 통증은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을 이식한 부위는 아프다기보다는 좀 먹먹한 느낌을 주고요. 지방을 흡입한 부위는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걱정하실 정도로 심하거나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등산 다녀오시고서 다리 근육통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히 큰 통증은 없는 거네요. 자, 근데 이제 얼굴 중에 이식이 이제 필요한 부위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여러 부위를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가능합니다. 1차 지방 이식 후에는 보통 2, 3개월 이내에 추가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시술 때 채취한 지방은 신선한 그 상태로 일정 기간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따로 지방을 채취할 필요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젊은 층의 지방 이식과 중장년층의 지방 이식 어떤 뭐 차이가 있을까요? 임상적인 경험에서 보면 아무래도 같은 양의 지방을 이식을 해도 젊은 층에서 생착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필러. 그러니까 꺼지거나 노화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 이식 외에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필러인 것 같은데요. 필러는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필러 시술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필러 시술은 피부 연조직과 유사한 물질을 피부 절개 없이 주입하여서 주름 및 페인볼, 낮은 코, 얇은 입술, 얼굴 윤곽 등 심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미용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런 필러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지방 이식이나 다른 수술을 좀 못하실 상황이거나 좀 꺼리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입니다. 네. 대개 낮은 콧대와 매부리 코, 굴곡진 코 등 코 모양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팔자주름, 꺼진 볼, 패인 관자, 납작한 이마, 얇은 입술 이런 곳에 좀 많이 시행을 합니다. 이 외에도 무턱으로 고민이신 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술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필러는 성형수술과는 다르게 유지되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필러는 유지 기간은 그 재료의 종류와 브랜드에 따라서 지속 기간이 좀 다른데요. 짧게는 6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필러의 시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필러 시술 시간은 대략 한 10분 내외로 일반 보형물 시술에 비해서는 매우 짧게 진행됩니다. 그럼 10분 정도면 사실 일반 진료받는 정도 시간이니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어쨌든 수술이든 시술이든 통증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떨까요, 선생님? 통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통증이 크지 않아서 마취 없이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다른 성형 수술도 그렇지만 필러도 유난히 좀 떠도는 얘기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필러에 관한 속설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러 시술 받은 곳은 다른 곳의 피부와 색깔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선생님? 우선 피부 바로 아래로 너무 얕게 필러가 주입이 되면 좀 비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 내로 잘못 들어가면 피부색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녹이고 증상에 맞는 좀 처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필러 시술을 받으면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필러나 지방 이식은 조직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여서 피부 트러블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얼굴 꺼짐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 이식과 필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술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현재는 지방 이식과 필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이 외에도 이마나 앞볼, 팔자주름 앞턱 이런 부위에는 보형물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부위에 계속 필러를 넣고 또 넣고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필러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부분처럼 너무 겉에 시술이 되어서 비쳐 보이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부위에 들어가서 모양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부위에는 얼마든지 더 첨가해서 시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술만 됐다면 계속 첨가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워낙 그 넣는 그 필러 제품도 여러 브랜드,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종류가 다르게 계속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선 회사도 너무나 다양하고 재료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는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전에 뭐 칼슘 필러라든지 콜라겐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필러 시술이 많아지고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이지 못하는 재료에 대한 시술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료가 다르다고 해서 중복 시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치만 적절하다면 그 위에 깨끗하게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료에 따른 줄어드는 속도라든지 모양 부분도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고려하여서 시술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후 관리. 자, 관리 중요하겠죠.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또 지방 이식 필러 시술 후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 또 관리할 요령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지방 이식 후에 지켜야 할 점 먼저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지방 이식 후에 이식한 부위를 좀 손으로 누른다거나 문지르게 되면은 이식된 지방이 함몰되어서 울퉁불퉁해지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 네. 지방 세포나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지방 세포의 생착률 자체가 좀 낮아집니다. 또한 이식된 지방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식 부위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술 후에 며칠 동안은 밤에 머리를 높이 하는 것이 좀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격렬한 운동, 또 복압이 증가하거나 몸을 구부리는 동작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금 섭취를 좀 제한해서 수술 후 붓기를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수술 당일에는 냉찜질을 하면 붓기가 좀 많이 가라앉습니다. 네. 처음에 지방 이식을 하면 한 달 정도는 부어 보이거나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생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자, 얼굴 지방 이식 수술 후에 주의할 사항 잘 지키셔야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필러 시술한 이후에도 뭐 주의할 점, 관리법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뭐 지방 이식과 비슷합니다. 누르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시술이든 뭐 수술이든 받은 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방 이식 후의 부작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부작용은 뭐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드물게 혈관 내 주입으로 피부 괴사나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아주 드뭅니다. 신경이나 혈관 구조의 손상은 극히 드물고 이식한 지방이 감염되거나 지방 이식한 부분이 좀 울퉁불퉁해지고 좀 석회화되어서 딱딱해지는 경우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불만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은 그냥 과소교정이나 과교정된 부분으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호소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과소교정됐거나 과교정됐을 경우 지방을 이제 빼내거나 다시 넣는 어떤 재수술을 받게 되기도 하나요? 물론입니다. 과교정된 경우에는 지방을 일부 뺄 수도 있고 고주파 등의 시술로도 가능합니다. 네. 과소교정된 경우에는 지방을 더 넣어서 간단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넣었던 지방을 다시 빼낼 경우에는 피부 처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피부는 우선 좀 고무줄처럼 어느 정도의 탄력이 있기 때문에 넣었던 지방을 바로 다시 뺀다고 해서 바로 처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뭔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필러 시술 부작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여타 성형 수술에 비해서 필러 시술이 상대적으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좀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좀 검증받지 않은 제품으로 좀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시술했을 경우에 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혈관 내 주입으로 심한 경우에는 좀 피부 괴사까지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간편한 필러 시술이라도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검증받은 제품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것, 그런 병원을 찾아서 시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꼭 기억하셔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꺼짐을 개선하고 볼륨감을 주기 위한 두 가지 시술, 지방 이식과 필러, 이 두 가지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방 이식은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 수술 시간이 좀 걸리고 통증도 어느 정도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지방 세포가 이식되기 때문에 좀 조직 친화적이고 효과도 좀 오래 지속됩니다. 필러는 간단하고 통증도 적고 시술 기간도 짧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지속 기간이 좀 짧고 부작용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얼굴 꺼짐이나 노화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시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지만 부작용 발생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민경일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